3분 만에 이게 생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외과 수술하듯이 완전 이렇게 쏙 빼온 거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겁니다. 헬기 소리는 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0초 만에 지붕에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02시 8분, 1분 만에 마도로가 잠자고 있던 방을 도착을 한 겁니다. 수백 번을 했으니까 마치 그걸 한 것처럼 그냥 내려간 거예요. 경비병들은 쏴서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는 공중에 헬기가 있으면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예. 툭툭 하는 거. 네. 그걸로 묶은 다음에 휙 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총을 갖고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네, 저는 SBS 정유미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얘기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5년간 군에 계셨고, 네. 네, 게다가 또 미국 통이세요.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정말 좀 와닿게 풀어주실 거라고 제가 기대가 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군님, 먼저 네. 미국이 어떻게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할 수 있었던 건지가 좀 궁금한데, 정말 이 외과 수술하듯이 완전 이렇게 쏙 빼온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영화처럼 이제 해냈는데, 그렇죠. 큰 그림에서 보자면 우리가 다영역 작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Multi-Domain Operations라고 MDO라고 하는데,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이게 종합이 돼가지고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네. 한 번도 그게 현실화돼서 해본 적은 없어요. 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5가지 영역의 이 공격이 동시에 네. 진행됐다. 그 5가지 기능이 예. 동시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 마치 잘 만들어진 K-팝 춤처럼 모든 게 다 맞아들어서 이루어진 작전이에요. 처음 했는데 대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 작전 명령이 이제 내려진 지 3시간 만에, 그리고 이 첫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 기준으로 하면 3분 만에 이게 생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장군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인간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풍부했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정보가 많을수록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정보를 잘 이렇게 분류를 잘 해가지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AI를 동원해서 도움을 받은 거죠. 그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지금 AI 같은 경우에 지금 정보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지금 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나마 분석관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거를 보고를 했어요. 요즘 분석관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AI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 명령이 딱 떨어진 거죠.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예행 연습을 했어요. 그 마도로 대통령이 어디에 간다, 언제 간다, 그곳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똑같은 그런 모형을 가지고 이 작전원들은 예행 연습을 계속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3D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경만 쓰면 자기가 움직이면서 가상현실 속에서 그 방이나 이런 데를 계속 본 거죠.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게 실제로 훈련도 그렇게 하는군요. 정보를 갖고 있었고 예행 연습을 잘했고 그다음에 작전 보안을 잘 지킨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인 실제 작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야 오늘이야, 기상 조건도 괜찮고 달빛도 괜찮아,
가.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01시 45분쯤에 베네수엘라 영역으로 침투기들이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침투기들이 전개하기 전에 몇 네. 시간 전에 이미 베네수엘라 상공에는 스텔스 기들이 떠 있었고 또 무인기들이 떠 있었던 거예요. 적의 움직임이 어떻게 있는지, 혹시 통신이 더 증가하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 체계는 이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런 전개가 이미 돼 있는 거죠, 비행기들이. 네. 그러다가 01시 한 45분경에 실제로 작전하는 팀원들이 베네수엘라 공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02시에 이제 공격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거의 1, 2분 만에 150대의 전투기가 그 상공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150대 중에서 한 50대 정도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고 나머지 100대는 아마도 거기서 커버해주는 비행기. 그러니까 실제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네. 다른 항공기가 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항공기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비행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전자전기들. 예. 그래서 상대방의 레이더라든지 또는 상대방의 대공 미사일 이거를 제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01시 45분에 실제로 작전해야 되는 팀원들이 베네수엘라 그 영역에 들어왔지만 02시 곧 순간 딱 되는 순간에는 벌써 이 항공기들이 전개가 돼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2분 만에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던 러시아제 방공망, 또 중국제 그 레이더망 이거를 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방공망이 없었나 하고 봤더니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완전 이제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무용지물. 그야말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파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전자전으로 또 교란을 하고 이런 종합을 해서 2분 만에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방공망을 무력화시킨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공격하거나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런 물리적인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네. 사이버 공격으로 해서 정전을 일으킨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뭐 물론 자고 있었겠지만 2시에 불이 다 나가고 여기저기서 꽝꽝꽝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꽝꽝꽝 소리로 눈을 떠서 깨어보니까 불이 안 켜지고 텔레비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하늘에는 전투기 소리가 막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전투기 소리가 크거든요. 예. 유리창이 깨지고 서 있던 차에서 그 경보음이 울리는 정도의 소리가 나요. 네. 이 전투기들이. 그런 전투기들의 그런 소리와 이런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헬리콥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 마두로가 있었던 그 시설물에 02시 7분경에 도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모든 환경들이 이제 딱 준비가 됐고 실제 그 생포를 하는 요원들은 02시 7분쯤에 그 가옥에 투입이 된 거겠죠. 시설에 이제 상공에 나타난 거예요. 네. 나타나서 거기서 착륙하지는 않은 것 같고 상공에서 밧줄 타고 내려가는 거를 패스트 로프라고 하거든요.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간 것 같아요. 그 헬기는 CH-47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로타가 2개가 있는 게 있어요. 예. 이 CH-47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침투용을 위해서는 MH-47이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MH-47하고 UH-60이라고 그 유명한 블랙호크 헬리콥터인데 MH-60이라는 헬기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MH-60 중에서도 DAP, Direct Action Penetrator라는 헬기가 있어요. 얘는 적진에 침투를 해서 비록 블랙호크 헬기지만 블랙호크 헬기는 유틸리티라고 그래가지고 무장 헬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얘는 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0mm 기관포, 또 미니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르륵 하고 나가는 그런 기관총들을 달고 또 로켓을 달고 있으면서 두 종류의 헬기가 들어와가지고 MH-47에는 작전 요원들이 그 다음에 MH-60은 그 화력 지원을 해준 거야. 아.
그래서 2시 7분에 이 헬기들이 나타나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겁니다. 예. 소리는 꽝꽝꽝꽝 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헬기 소리는 나는데 헬기 소리는 나지만 어디서 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헬기 요원들이 160 항공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침투만 하는데 훈련을 받은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작전 요원들은 밧줄 타고 패스트로프로 내려가고 이 헬기들은 위치에서 혹시 접근해 오는 경비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격을 가한 거죠. 접근을 못하도록 예. 그 건물에. 그래서 이제 이 요원들이 한 10초 만에 그 지붕에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02시 8분, 1분 만에 마두로가 잠자고 있던 방을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두로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몇 층에 자고 있는지, 누구랑 자고 있는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찾을 필요도 없이 네. 바로 짝짝짝 네. 해서 생포. 그리고 예행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또 가상현실로 했기 때문에 수백 번 했으니까 마치 그걸 한 것처럼 그냥 내려간 거예요. 1분 만에 그 입구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경비병들은 쏴서 다 제거를 하고 그 문 앞에 가서 폭발물을 설치해서 문을 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폭발하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폭발물이 아니라 토치로 그 문을 따고 마두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3분 만에 뒤로 묶여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손을 뒤로 묶고 그 짐 들듯이 들려서 옥상으로 끌려간 다음에 그 옥상에 올라가면은 바람도 불지 헬기가 막 그 소리가 나지. 그런 상태에서 그 하네스라는 게 왜 강아지한테 씌우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툭툭 하는 거. 네. 그걸로 묶은 다음에 휙 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공중에 헬기가 있으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그 도르래 같은 걸로 끌어올린다고요. 그러니 그 노인네가 이게 헬기가 움직이면서 그 시속 180마일로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이는데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쳤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12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체포하러 간 사람들은. 아,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12명이 예. 들어갔고 한 8명 정도가 감시조라 그래가지고 망을 본 것 같아요. 감시조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2명씩 해서 8명 정도 해서 20명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퇴출하는 게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퇴출할 수 있도록 거기를 확보하는데 또 한 20명 정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근데 마두로가 아마 본인 옆에도 이렇게 뭐 총도 놔두고 예를 들면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비하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잡히죠? 그다음 마두로가 그런 총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를 그 정보원이 이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총을 갖고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미군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뭐 미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총을 갖고 있었으면은 생포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네. 다 이미 있었고, 아 그래 무기가 없다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작전 할 때는 그런 그 내부의 첩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각하면 이제 배신이고 미국 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 베네수엘라 내부의 협조는 필수적인 거네요. 이번 작전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자다가도 잠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그 딱 정확한 시간에 그때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떤 내부자와의 이 소통이 가능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냥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다.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첩자가 늘 있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예. 이제 파리만한 이런 무인기들을 들여보내가든지 바퀴벌레만한 무인기들을 들여보내서 여기저기
뭐 대통령궁이 됐든 뭐가 됐든 감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우주에서는 도대체 뭐가 이루어진 건가요? 위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성도 이제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가 수천 개예요. 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좁게 보고, 고궤도 위성은 자주는 못 봐도 넓게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위성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통신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3,30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이런 거를 마치 영화를 보듯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고. 예. 그거 다 우주에서 가능한 일이야. 아, 그래도 어디 요원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었나 그렇죠. 보죠? 여기에 이제 뭐 우리로 바디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제가 쉽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 부착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통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위치예요, 위치. 네. 정확하게 이게 어디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위성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확한 위치가 있어야 폭탄도 떨어뜨리고 사람도 빼내고 헬기가 날아가도 날아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우주에서 관장하고 있었던 거죠. 트럼프가 왜 이렇게 했을까? 명분은 사실 마약이었지만 결국은 석유였다는 거를 굉장히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그 석유, 마약 이걸 떠나서 일종의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큰 그림에서 나온 거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도 어떤 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쿠바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정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군사작전, 이런 식의 군사작전을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어서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갖다 놓으려고 했을 때 미국이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뻔했잖아요. 그렇듯이 미사일은 안 갖다 놓더라도 이런 식으로 돈으로, 또 어떤 심리전으로 미국을 위협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야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니까 군사력을 쓰겠죠. 그 나라들이 일단 하는 거 좀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하는 건 좋은데 예. 정도껏 하라는 메시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마두로 생포를 통해서 다른 중남미 국가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낸 거다.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까불면 죽는다. 그 FAFO란 말이 사실은 까불면 죽는다. 푸틴 대통령은 어쩌면은 이 마두로 대통령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을 생포하고 싶었을 것 같다. 러시아는 예. 우선 그 우크라이나를 얕잡아 봤어요. 중국이 타이완을 혹시 침공을 하면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마두로 생포 소식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밤잠 못 자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아, 김정은을 생포할 수 있다고요? 마두로처럼?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면 왜 못해요? 네,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 이 이야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군님,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이요, 그 빈라덴 사살 그 이후로 가장 위험한 작전이었다. 뉴욕타임스가 이런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동의를 하십니까? 모든 작전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나라를 상대로 하니까 만약에 이거 잘못됐으면 잘못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 해병이 뭐 18,000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 지난번 빈라덴처럼 무슨 헬기가 갑자기 추락을 했다, 또는 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고립이 됐다, 그 구출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네수엘라에 정규군만 10만이 넘는데 탱크가 200대가 있고, 더군다나 미국이 계속 그 압박을 가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10분, 20분 만에 끝났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1시간, 2시간 지연됐으면 아마 볼만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생포 작전에 투입된 부대 델타포스. 그러니까 미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해군은 네비실. 네이비실. 예. 이 델타포스 얼마나 무시무시한 부대인가요? 미국에는 특전 단위 5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1, 3, 5, 7, 10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1특전단의 델타 부대입니다. 처음에는 대테러 부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70년도에 그 테러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인질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유럽에는 뭐 그 SAS도 있었고 또 독일에 뭐 대테러 부대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 미국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만들기 시작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델타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었고 그동안 이제 성공한 작전도 있었고 또 실패한 작전도 있었고 그랬죠. 안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대성공을 했지만 사실 뼈아픈 실패 경험이 있잖아요. 이 델타포스의 뼈아픈 실패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80년도에 그 이란에서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했는데 완전히 뭐 이번 작전의 거꾸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때 항공기들이 고장이 많이 났어요. 급기야 서로 충돌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작전이 실패한 건 물론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작전에 투입됐던 160 항공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미국 조종사들이 기량이 좋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하고 야간에만 훈련을 해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만 훈련을 해요. 사실 작전은 그런 어둠 속에서 주로 네. 이루어지잖아요. 헬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1980년 그때 어떤 실패를 토대로 해가지고 네. 오늘의 이 네. 작전 성공이 있었다. 현직 국가 수반이요. 미군에 체포된 게 이번이 보니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이 파나마 독재자인 마누엘 노리에가 그때 당시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노리에가는 이제 미국의 뭐 쉽게 말하면 정보원이자 끈앞풀이었는데 미국 말 잘 듣고 협조할 때는 좋았는데 본인이 이제 권력을 내놓을 때쯤 돼야 되는데 권력을 안 내놓고 독재를 하고 여러 가지 반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특히 그 파나마 운항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주권을 내세우고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또 마약과도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형적인 재래식 작전이었어요. 파나마의 군사본부를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노리에가를 잡으러 가는 이런 작전이었는데 전투를 꽤 했죠. 상당한 규모의 전투력이 들어갔고 네. 그래서 결국은 노리에가를 잡아서 미국으로 압송을 해서 뭐 한 40년형을 받게 하는 그런 걸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하여튼 군사작전이에요. 대규모 병력이 투입이 돼서 한 평당 한 평당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게 전형적인 군사작전이라고 하는데 재래식 작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중전, 지상전 요 정도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 마두로 생포 작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올렸던 게 또 있습니다. 이 후세인 생포. 보니까 그게 2003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생각해보면 이제 후세인이 이렇게 땅굴 같은데 어디 이렇게 있었다가 숨어 있었죠. 예, 그러다 생포됐던 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과 그때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요. 이번에는 생포를 하려고 하는 분명한 체포 작전이었고요. 일종의 정밀 추출 작전이에요. 추출. 네. 뽑아내듯이 정말. 네, 예. 그런 작전이었고 후세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지다가 마침 그때 상황이 맞아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군사력하고는 상관없는 게 예. 정보가 그러니까 작전의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미 군사작전은 끝난 상태에서 일종의 민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들이 그 전범으로 보고 있던 후세인을 계속 여기서 정보 들어오고 저기서 정보 들어오면 거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후세인을 잡은 거죠. 이번 건은 하여간 이 마두로를 빼내서 재판에 넘기고 보다 큰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서반부에 대한 패권은 확실하게 유지를 하겠다 하는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저는 봅니다. 생포가 아닌 사살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빈라덴
사살. 그게 보니까 2001년에 이제 9.11 테러의 주범인 빈라덴을 사살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생포가 아니라 사살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누구를 사살한다는 그런 건 안 해요. 자발하지. 응. 죽여라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참수작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은 하도 참 멋있어요. 어? 근데 그 좀 뭐라 그럴까? 유치한 군사적으로 보면 유치한 군인들이라는 게 살인하는 사람들은 암살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틀린데 빈라덴의 경우는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네. 그래서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총을 들고 있더라도 야, 손 들어! 라고 해서 총을 놓고 손을 들었으면 쏘면 안 돼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런 규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빈라덴은 손 들어 했는데 손을 안 들고 총을 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쐈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미군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하여튼 생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정보가 확실하고 하니까 야, 뭐 무기도 없다더라.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생포해라 해서 분명한 그 미션이 있었는데 빈라덴 같으면 가능하면 생포하고 라고 했겠죠. 아니면 그냥 교정규칙 따라 뭐 이렇게 했거나. 이번에 마두로 생포 소식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밤잠 못 자지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나도 마두로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죠. 도덕이 재발절이다고.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우리가 이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은 돼요. 미군이 있으니까. 아, 김정은을 생포할 수 있다고요? 마두로처럼?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면 왜 못해요? 그래요. 아니 북한도 이 군사력이 또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S-300인가 하는 그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도 S-300급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뭐 최신 방공망은 아니야. 그렇지만 나쁜 방공망도 아니야. 이번에 F-35 스텔스기, F-22 스텔스기는 투입이 됐지만 F-15가 투입됐다, F-16이 투입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듣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F-16이나 F-15 같은 스텔스 기능이 제한되는 항공기들은 이놈의 S-300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만에 무력화됐잖아요. 뭐 북한 방공망도 2분 만에 무력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마음을 안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안 먹고 있는 거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 한국이 미국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하고 협조 안 하기는 힘들거든요. 현 체제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라고 하겠어요? 90년도 초반에 영변 원자로 폭격하겠다고 할 때도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능력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되지만 의지, 마음 이게 안 돼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이 자기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북한은 근데 핵이 있고 그 이번 마두로 생포를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에 대한 어떤 그 의지, 집착을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되는데 지금 장군님 말씀으로는 핵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핵무기는 쓰임새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핵 버튼. 그러니까 아주 최후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냥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근데요, 그 미국이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미국이 우리를 패싱하고요. 북한에 그러니까 김정은을 생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의 협조가 물리적인 협조가 없어도. 물리적인 협조가 현 체제에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 체제로서는 우리한테 협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를 패싱한다는 현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한미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 필요 없어 난. 북한 공격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조롱하고 미국의 재산을 뺏고 예? 미국 재산 뺏은 거 아시죠? 미국의 재산을 뺏었어요. 그리고 마약도 수출하고 그리고는 미국하고 지금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중국하고 손을 잡고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은 거죠. 이제 북한도 자기네들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이건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이거는 핵 잠수함인데 핵무기를 달고 있는 거. 그거 미국이 공격도 안 할 건데 괜히 만들어 가지고 미국한테 공격을 당할 빌미만 제공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어쩌면은 이 마두로 대통령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을 생포하고 싶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러시아는 예. 우선 그 우크라이나를 얕잡아 봤어요. 아, 시작할 때부터? 네,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안 한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하려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5천만 불이 없었겠습니까? 젤렌스키 악마화 해가지고 그다음에 현상금 걸고 내부 자를 첩자를 확보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그거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뭐 그럴 필요 없어. 걔네들 한 방이면 다 도망갈 거야.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예 그런 준비를 안 한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능력에 비해서 미국에 뒤진다기보다는 준비 자체가 좀 부족했다. 네, 능력도 미국하고는 될 수가 없죠.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하지만요. 중국이 타이완을 혹시 침공을 하면 그것도 이런 방식, 이 미군이 마두로를 생포하듯이 이런 작전 방식이 가능할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능력이 안 되죠. 우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만이 터키하고 손잡아가지고 위구르 문제를 그야말로 국제화시키고 그 위구르 그 사람들한테 무기를 제공하고 뭐 혁명을 유도하고 막 이랬다. 그 다음에 중국에 마약을 수출하고 공산당을 직접 공격하고 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강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전을 해야 되겠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만의 총통을 뭐 제거한다?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대만 전체를 점령을 해야지. 체제를 무너뜨리는? 체제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을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 점령한다는 건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이 그 명분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데. 일단 명분도 그렇지만 예. 그 이외의 능력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영역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안전 가옥이 세계에도 뭐 여러 안전 가옥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범죄 집단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오늘 긴 말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